자, 안녕하십니까. 하이퍼릭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약학대학 파이널 면접 특강에 대해서 안내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약대가 올해 처음으로 면접을 진행을 하다 보니까 학생이나 학부모님들이 약대 면접은 도대체 어떻게 진행하는 걸까? 약대 면접과 의대 면접의 차이점은 뭔가? 뭐 이런 등등 또 어떻게 준비하셔야 되는지 여러 가지 궁금증이 상당히 많으신 것 같아서 제가 이번 시간에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약대 면접을 실시하는 학교들의 면접의 유형을 대략적으로 분석을 해보니까 한 5가지 정도의 면접의 유형으로 나누어진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물론 대학의 면접 유형을 세부적으로 나누기는 참 어려운 점이 있죠. 모호성이 있기 때문에 대략적으로 나누면 한 5가지 정도의 유형으로 나눌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첫 번째는 우석대학교는 비대면 동영상 면접을 진행을 합니다. 자, 비대면 동영상 면접은 아시는 것처럼 코로나19로 인해서 직접 대학에 방문하기 어려운 경우들, 특히 이제 의대 같은 경우는 전년도에 영남대 의대라든가 연세대학교 미래 의대들도 마찬가지로 비대면 동영상 업로드 진행했고, 올해 같은 경우는 고신대학교도 비대면 동영상 업로드 형태의 면접을 진행하게 되어지는데, 면접의 부담이 크지 않다는 거, 이거는 학생들에게 되게 이롭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 또 반대로 보면은 면접의 영향력이 사실 크지 않아요. 그런 점들도 한편으로는 다행스럽다고 생각하지만, 또 면접으로 뭔가 내가 서류평가에서 부족한 부분들을 뛰어넘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볼 때는 면접의 비중이 크지 않기 때문에 조금 아쉽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면접이 대학에 제출되어지는 면접은 몇 %냐를 떠나서 면접의 중요성은 매우 크기 때문에 우석대학교 진행하시는 분들은 면접을 조금 더 철저히 준비하셔야 될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 우석대학교는 지금 홈페이지에 비대면 동영상 업로드에 대한 예시문항이 나와 있는 상태죠. 예시문의 내용을 보니까 한 문항당 1분 30초로 영상을 촬영하도록 되어져 있는데, 질문 내용이 전공을 선택하게 되어진 이유와 배경은 무엇이며 그 선택에 영향을 준 경험에 대해서 설명해 보세요가 하나의 문제고요. 두 번째 질문은 지금까지 한 봉사활동 중 가장 의미있고 기억에 남는 것은 무엇이며 그 활동이 본인에게 어떠한 영향을 주었는지 말씀해 보세요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자, 두 번째는 제시문 기반 논술형 면접인데 난이도가 상당히 높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연세대학교와 서울대학교 일반전형 약대가 그 대표적으로 해당되어지는데, 연세대학교는 학생부 교과 추천형과 연세대학교 활동 우수형이 동일한 면접의 형태가 되어지는데, 한 장짜리 질문이 나오죠. 거기에 하나의 논술형 문제 가나다라가 있고, 그 다음에 소 질문에 3개의 질문이 주어지게 되어지는데, 보통 문제에 대한 상황 숙지 시간이 약 20분 정도 주어지게 되고 발표 시간 8분 정도 주어지게 되고요. 여기서는 결국 면접에서는 자기소개서나 생기부와 관련이 되어진, 자기소개서나 학생부와 관련이 되어진 질문들은 주어지지 않고 대부분 다 제시문에 대한 면접이다 이렇게 보실 수 있는데, 그 제시문 자체가 학생이 가지고 있는 학업적인 능력 또는 학생의 사고력, 의사소통 능력을 종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면접 질문지이기 때문에 난이도가 높은 질문이고, 그렇기 때문에 준비 시간이 많이 소요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서울대학교는 일반 전형 같은 경우는 아시는 것처럼 약대에게 술이 제시문이 주어지죠. 그렇죠? 서울대는 단과대학별로 해서 면접의 질문 문항이 다른데, 약학대학은 공과대학과 마찬가지로 자연계열 수학 제시문이 주어지기 때문에 학생들에게는 학습 부담이 매우 큰 학교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어찌 보면 약대의 다른 유형들과 대학들과 면접의 유형이 확연히 차이가 난다. 특히 어디가 연세대학교와 서울대는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학생들이 원서를 쓰게 되어질 때 이런 면접의 유형 또는 면접에서의 본인의 어떤 가능성 이런 부분들을 보면서 원서를 쓰다 보니까 아무래도 연세대학교 면접형이나 활동 우수형 또는 서울대학교 일반 전형에는 원서를 쓰기를 조금 어려워하시는 경우들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는 공통 제시문 플러스 개별 면접을 진행을 하는 경우예요. 대표적인 학교들은 삼육대, 경희대, 경상대, 숙명여대인데, 공통 제시문이 주어진다는 것은 객관적인 평가의 하나의 기준이 되죠. 동일한 제시문을 모든 학생들에게 주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질문했었을 때 비교평가가 수월하다는 점이죠. 왜냐하면 각각의 학생들에게 서로 다른 질문을 했었을 때는 학생 개개인의 특징들에 대한 부분들을 찾아낼 수 있겠지만,
객관적 비교 또는 쉬운 비교가 이루어지긴 어렵죠. 공통적인 제시문을 주게 되어지면 답변을 통해서 학생이 가지고 있는 학업적 역량뿐만 아니라 다른 학생들과의 비교평가가 수월하다는 점, 이런 점이 장점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보통 공통 제시문에 주어지는 경우들은 대학들마다 여러 사이가 있는데 이런 경우는 좀 미리 많이 준비를 좀 하셔야 되거든요. 어떤 준비를 하셔야 되냐면 지금 보면 공통 제시문이 주어지는 학교가 삼육대, 경희대, 경상대, 숙명여대, 그리고 공통문항이 주어지는 학교들이 대구가톨릭대학교나 순천향대, 전북대, 인제대 정도가 그 학교들이기 때문에 아마 이런 학교들의 원서를 쓰신 분들은 미리 내가 예를 들어서 삼육대의 원서를 쓴다 라고 한다면 삼육대학교의 문제만 보지 마시고 경희대학교 문제라든가 아니면 경상대라든가 숙명여대, 유사한 면접의 유형을 가지고 있는 대학들의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기출문제라든가 예상문제를 조금 더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전북대학교에서 2021학년도 학생부 종합전형 인성가치평가에서 주어진 시험 문제를 보니까 이런 질문이 주어졌거든요. 최근 택배 노동자들이 과다한 업무로 과로사하는 일이 자주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는 원인과 그 해결책에 대한 본인의 의견을 제시하시오 라고 되어져 있어요. 이러한 제시문은 첫 번째는 학생들이 한 번쯤 접해봤었을 만한 일반적인 소재를 가지고서 질문이 주겠죠.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었던, 그쵸? 이 분야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만이 알고 있는 내용을 가지고 질문 문항으로 삼게 되어지면 사실상 학생들이 답변이 불가능하죠. 그렇기 때문에 면접이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결국은 뭐냐면 공통 문항에 주어지는 질문의 내용들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한 번쯤은 들어봤었을 만한 내용들을 소재로 삼는다는 점. 하지만 여기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서는 그 내용에 대한 깊이 있는 숙지나 이해가 반드시 필요로 하죠. 들어는 보긴 했지만 깊이 있게 내용을 잘 몰라. 그게 무슨 내용인지 잘 모르겠어 라고 한다면 답변 내용이 막연할 수밖에 없을 테니까요. 자, 그리고 보통 잠재 능력과 발전 가능성에서 자연계열에 주어졌었던 질문들은 코로나19와 같은 바이러스 감염병 예방을 위한 생활 방역 중 하나로 비누를 사용한 손씻기가 있다. 비누를 사용한 손씻기가 어떻게 바이러스 감염을 예방할 수 있는지 그 원리를 설명하시오 라고 하면 이 또한 일반적인 내용이긴 하지만 이 질문 내용을 통해서 학생이 가지고 있는 의학적 또는 과학적 일반화되어진 사실들과 이해 정도를 평가한다라고 보실 수가 있어요. 이런 질문 내용들이 공통 제시문 상황 면접에서 주어지는 질문이라고 볼 수 있고, 그러면서 개별 면접 시간에는 학생이 제출한 학교생활기록부 자기소개서를 기반하는 면접이기 때문에 어찌 보면 이제 이런 대학들은 다중미니 면접처럼 두 개의 방에서 아니면 하나의 방이라 하더라도 두 개의 상황에서 면접 질문을 하게 되어지는데, 학생들이 일반적으로 제일 어려워하는 면접들은 학생부 자소서 기반의 면접들보다는 상황제시 면접에 대한 걸 되게 어려워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준비하려면 기출되어진 또는 기출 예상되어지는 질문의 내용들을 정리해서 반드시 여러 차례에 걸쳐서 발표하는 연습을 하실 필요가 있고, 또한 내가 지원하는 학과와 관련이 될 거겠죠. 특히 이제 약대와 관련이 되어진 또 보건이라든가 의학이라든가 신약개발이나 바이러스와 관련이 되어진 시사나 이슈에 대한 부분들을 좀 정리하셔가지고 기본적인 이해를 갖추시는 게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대구가톨릭대학교, 순천향대, 전북대, 인제대 같은 경우도 공통문항 상황 면접을 진행을 하게 되어지죠. 이런 면접들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었던 것처럼 가장 좋은 점은 똑같은 질문을 가지고 모든 학생들에게 했었을 때 객관적 비교 평가가 수월하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면접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제시문 기반의 개별 면접을 진행하는 학교가 차이과대학, 고려대, 세종, 가톨릭대, 경북대, 가천대, 원광대, 그 다음에 서울대학교 직윤이나 강원대, 충남대, 전남대, 가천대, 중앙대, 부산대 정도가 제시문 기반의 개별 면접이라고 할 수 있고, 보통 10분 정도 또는 15분 정도의 면접 시간을 주는데, 제출 서류라고 하면 첫 번째는 학교생활기록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자기소개서. 하지만 자기소개서는 올해 제출하지 않는 학교들이 있어요. 그러면 학교생활기록부만 가지고 질문하게 되어질 거고, 그럼 아무래도 학교생활기록부를 조금 더 깊이 있게 들여다봐야 되겠죠. 면접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학생들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학교생활기록부나 자기소개서를 입학사정관의 관점으로
한 30문제 정도를 직접 만들어서 거기에 대한 답변까지 다 구성하는 연습들을 반복적으로 하실 필요가 있고, 또 학생부 자소서 외에 질문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임기응변할 수 있는 요령도 키우시는 게 좋은데, 이러한 제시문을 기반의 면접도 이 안에 두 가지 내용들이 포함이 되어져 있어요. 첫 번째는 공통 질문이 있고, 그 다음에 개별 질문이 들어가겠죠. 이런 질문에서 가장 공통적인 질문은 뭐겠습니까? 바로 지원 동기를 물어보는 거죠. 너가 어느 대학교에 약학과에 지원하게 되어진 동기는 무엇이냐? 이 부분이 아주 공통적인 질문이라고 할 수 있고, 일부 대학들은 이 안에서 공통 질문을 몇 개를 더 넣는 경우들이 있죠. 보통 5개의 질문이 이루어지게 되고, 그 안에 공통 질문은 한 2개나 3개 정도의 공통 질문을 집어넣고, 나머지 2-3개 정도를 개별 질문으로 포함시키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자, 약대 면접 시간은 보통 대학들마다 차이가 있는데 보통 10에서 15분 정도 면접 시간을 보는데, 대학들의 면접은 두 가지로 나눠져요. 일반 학과의 면접과 의학 계열의 면접이 있죠. 의학 계열의 면접이라고 한다면 의대나 치대나 약대를 의학 계열로 포함을 시키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의대나 치대나 한의대를 의학 계열로 포함시키는 경우들이 많아요. 다시 말하면 약대를 의학 계열 면접에 포함시키지 않고 대부분의 학교들은 약대는 일반학과 면접으로 포함시킵니다. 일반학과 면접은 보통 10에서 15분 정도의 제시문 기반의 면접, 제시문 플러스 상황 면접에 해당되고, 그 다음에 의대나 치대나 한의대 같은 MMI 형태의 면접은 대학마다 차이가 있지만 20분, 30분, 40분 정도의, 다시 말하면 다중미니 면접을 진행하게 되어지는데, 말씀의 핵심은 약대는 일반 대학 면접에 가깝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의대 MMI 형태의 면접이 아니라 대부분 제출서류 기반의 면접 또는 제출서류 플러스 상황 면접에 실시하는 경우들이 많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연세대학교나 서울대 같은 경우는 일반적인 면접과 좀 다르게 논술형 면접 또는 지성 면접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약대 면접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들은 뭐겠습니까? 당연히 지원 동기라든가 그 다음에 입학 후에 학업 계획에 대한 진로에 대한 부분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철저한 답변 준비 반드시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특히 시사 이슈와 연관성이 많은 학과이다 보니까 특히 코로나와 관련이 되어져서 여러 가지 본인이 가지고 있는 지금까지의 노력의 과정, 앞으로의 진로 방향에 대해서 뚜렷한 진로 방향성을 보여주실 수 있도록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면접 수업 진행하게 되어질 때 가끔 이제 물어보시는 분들이 연세대학교 학생부 교과 약대 면접이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 또는 뭐 서울대 약대 면접이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의대도 그렇지만 약대도 그렇고 어느 대학의 약학과끼리만 모아서 면접을 수업을 하기 되게 어렵죠. 왜냐면 모집 인원이 6명밖에 안 되는데 5명을 모아놓고 수업을 한다. 그러면 면접은 논술과 다르게 직접 학생들이 제시문을 받아서 구술 발표하는 훈련들을 하다 보니까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학업적 역량이나 수준들이 그대로 드러나게 되죠. 그럼 자칫 잘못하면 어떤 학생들이 학원에 와서 수업을 듣게 되어질 때 다른 학생들 때문에 결국은 자신감이 많이 위축되어진 상태로 면접장에 갈 수가 있어요. 부작용이 발생이 되어질 소지가 크다, 이 말씀을 드리고, 그렇기 때문에 학원에서 진행이 되어지는 약대 면접 수업은 첫 번째는 뭐냐면 동일한 기간에, 면접을 보는 동일한 기간에 여러 대학의 약대가 면접이 있고 면접의 유형이 비슷하다면 여러 대학을 같이 묶어서 수업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은 면접에 부작용이 없을 겁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가톨릭 대학교 면접을 진행한다. 그러면 가톨릭 대학교 학교장 추천 전형의 면접을 진행하는 학교들 중에서 다른 학과와 연계성을 맺어서 하는 경우도 가능할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면접 일정표를 한번 보시게 되어지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첫 번째는 면접이 가장 빠른 학교는 우석대학교 면접이에요. 비대면 동영상 업로드 형태 면접이기 때문에 제일 고민거리 중에 하나는 대학에서 제시가 주어진 질문 문항에 대해서 대본을 작성하는 게 가장 어려울 것 같아요. 대본 작성하고 그리고 촬영하고 난 다음에 업로드하는 과정이고, 하이브리드에서는 그런 대본 작성의 과정들도 도움을 드리도록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대뿐만 아니라 연세대학교 미래 또는 예를 들어서 가톨릭 관동대학교 고신대처럼 비대면 동영상 업로드 진행을 하는 학교들 마찬가지로 대본 작성하는 과정들도 도움을 드리도록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연세대학교 학생부 교과 추천형은 16일 날이 면접일인데 11일 날 발표 나고 난 다음에 기간이 짧아요. 학원에서는 10월 13일부터 15일까지고 요 면접은 약대, 의대만 별도로 면접 질문이 있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공통제시문이죠. 자연계열 공통제시문이기 때문에 요 수업 시간에는 약학까지 오는 학생들 또는 일반 자연계열, 공학계열의 의학계열의 원서를 쓰신 분들 같이 공통 수업이 가능합니다. 학원에서 수업은 13일부터 해서 15일, 그 다음에 6시부터 10시 이렇게 수업 시간이 잡혀져 있습니다. 자, 삼육대학교는 13일날 1차 발표하고 난 다음에 17일이 면접일이고 학원에서는 4시간씩 해서 2번 정도 수업 일정을 잡아놓은 상태고요. 차의과대학 같은 경우는 29일에 면접을 봅니다. 수능 전에 면접을 보는 경우들은 대부분의 학교들이 수능 전에 면접을 보는 경우들은 보통 4시간짜리 수업 2번이나 4시간짜리 3번 정도 수업으로 잡아놨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냐면 만약에 내가 지금 지원한 학교들 중에서 카톨릭대학교 학교장 추천 전형의 원서를 썼다. 약대 원서 지원을. 그러면 어떻게 하시게 되시냐면 먼저 예약을 하시게 돼요. 예약을. 그러면 1차 발표 나고 난 다음에 만약에 합격하시게 되어지면 그 다음에 11월 7일 이 사이에 그룹 수업이나 개인 수업을 가지고 수업을 진행하시도록 할 거고 혹시라도 지원을 하셨지만 예약을 하셨지만 수업을 듣지 않으시게 되어지면 다른 대학으로 예약을 돌려드리거나 예약금을 돌려드리거나 이렇게 진행을 할 겁니다. 다 쭉 진행이 되고 가장 어려운 학교들은 바로 뭐냐면 수능 이후에 바로 면접을 보는 학교들이죠. 11월 20일, 11월 20일, 11월 20일 그 다음에 가천대 같은 학교들 보시게 되어지면 연세대, 경북대, 대구카톨릭대, 가천대 같은 경우들은 대부분 수능 이후에 면접 일자가 바로 있기 때문에 면접을 준비하실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사실상 매우 어렵죠. 그쵸? 이럴 때는 대부분 그룹 수업으로 진행하는 건 현실적으로 어렵고 직접 1대1 대면 수업 또는 화상 수업을 이용해서 면접 준비를 하도록 그렇게 할 겁니다. 자, 수능 이후에 진행이 되는 학교들 중에서는 지금 보면 서울대를 뺀 강원대, 대구카톨릭대, 인제대, 숙명여대 같은 학교들이 보통 26일에서 27일 정도가 되어지기 때문에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이런 학교들은 같이 묶어서 수업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강원대 미래인재 전용으로 의대를 쓰신 분들, 그 다음에 대구카톨릭대학교 약대를 쓰신 분들, 의대가 아니죠. 강원대학교 미래약대, 대구카톨릭대 약대, 인제대 약대, 숙명여대 약대를 쓰신 분들끼리 같이 묶어서 공통 수업을 진행할 수 있다라고 하지만 이 수업의 내용들이 대부분 다 제출서류 기반 면접이기 때문에 한 반에 4명 정도가 수업을 한다 하더라도 수업 내용은 다 개별적으로 진행이 되는 거죠. 결국 어떻게 되냐면 학생이 4명이 있고 그리고 각각의 예상되어지는 질문을 주게 되고 그러고 난 다음에 그 질문에 대해서 학생이 한 명씩 옆방으로 이동해 가면서 구술 발표하는 과정들이 반복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4명이나 5명이 수업한다 하더라도 공통적인 수업이 있거나 공통적인 내용으로 수업을 하는 게 아니라 1대1로 돌아가면서 순환적으로 수업이 진행이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간이 너무나 촉박해서 일정 잡기가 어려우신 분들 같은 경우는 1대1 개별 수업으로 형태로 진행하게 될 것 같아요. 자, 학원에서 지금 약대 수업 진행하는 거는 첫 번째는 추석 연휴 기간 동안에 진행이 되는 추석 특강이 있고요. 두 번째는 주말 수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수능 이후에 약대 면접 진행해야 되는데 시간이 너무나 촉박하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씩 진행했으면 좋겠다. 라고 하면 매주 토요일 또는 매주 일요일에 오전에 10시부터 2시까지 해서 4시간씩 일주일에 한 번씩 이렇게 면접을 진행하시게 되면 약 수능 전까지 4회에서 많으면 6회 정도 면접을 미리 사전에 준비해 보실 수가 있고요. 그러지 않고 나는 수능 이후에 어쩔 수 없이 수능 체제에 대한 부담이 크기 때문에 수능 이후에 진행을 해야 되겠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하시게 되시냐면 제일 첫 번째는 예약을 하시게 되는 거예요. 먼저. 왜냐하면 사실 내가 원서 지원을 6개를 의대나 약대를 썼는데 어느 대학의 면접을 들을지를 알 수가 없어요. 지금 상황에서는. 왜? 대부분 다 수능 체제를 충족해야 되는 전형이거나 1단계를 통과해야만 면접을 보는 확정이 되어지는 전형이기 때문에 내가 면접을 볼지 안 볼지를 알 수가 없죠. 그리고 또 수능 이후의 상황들은 여러 가지 학교 상황도 있죠. 또 여러 가지 상황들이 복잡하기 때문에 지금 단정적으로 어느 대학교 면접 수업을 듣겠습니다 라고 해서 100% 듣는 게 아니에요. 그러므로 하이프리뷰에서는 어떻게 진행을 하냐면 먼저
약대 지원하신 분들 예약을 받습니다. 저희가 예약금으로 먼저 20만 원의 예약금을 받고, 두 번째는 지원하신 대학교 전형 학과명을 저에게 모두 알려주세요. 그러면 저희가 전체 정원의 약 120% 정도의 인원을 예약을 받고, 그러고 난 다음에 수업 구성하고 강사 배치하고 강의실 준비를 미리 다 해둘 겁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부모님들께서는 1차 발표 나고 난 다음에 수업을 들으시게 되어지면 저에게 문자나 전화를 주시면 돼요. 그러면 그때 가서 이걸 그룹 수업을 들을지, 개인 수업을 들을지, 또 수업을 몇 시간 들을지, 또 학생이 가지고 있는 부분에 어떤 부분에 초점을 두고 진행할지, 이런 부분들을 상의해 가면서 일정을 잡도록 할 겁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만약에 예약을 하셨다가 면접 수업을 안 들으실 수도 있죠. 안 들으는 경우들은 예약하셨던 금액은 전액 다 모두 환불해 드립니다. 실제 이제 의대나 약대 같은 경우 수능 최저가 있는 경우들은 예약을 하셨다가 예약을 취소하시는 경우들이 한 20% 정도 되시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그 이유가 수능 최저 미충족과 연결성이 있는 거라는 생각이 들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이제 미리 예약을 받고 대신 수업을 듣지 않는 경우에도 이렇게 환불해 드리도록 그렇게 조치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제 약대 면접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렸어요. 약대 면접은 어떻게 보면 의대 면접보다는 면접의 시간이라든가 또는 면접의 난이도 비중 자체가 좀 적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또 일반 면접보다는 난이도가 상당히 높죠. 더군다나 이제 지원한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학업적 역량 또는 교과 성적 또 비교과 역량 자체가 사실상 우수한 학생들이기 때문에 약대를 원서를 썼을 때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올해는 더군다나 약대가 첫 학년도다 보니까 사실은 어떤 구간에 어떤 학생들이 원서를 지원했는지도 예측하기 어렵고, 경쟁률도 아시는 것처럼 매우 높은 경쟁률이 나왔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는 면접에서 자신의 능력과 가치를 보여주는 상황이 되신 것 같아요. 자, 하이프리뷰는 어찌됐든 그 약대 면접에 맞게 여러분들이 합격하실 수 있도록 해서 체계적인 준비를 통해서 진행하도록 할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수능 이후에 진행하실 분들은 미리 예약하셔서 진행하시면 되고요. 수능 전에 면접을 진행하는 학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연세대학교, 삼육대학교, 차이과대학교, 고려대, 세종, 카톨릭대학교 등등의 대학들의 면접을 원서를 쓰신 분들, 그런 분들 면접을 하실 분들은 마찬가지로 미리 예약하시고, 그럼 저희들이 이제 면접에 대한 준비를 하시게 될 거고, 1차 발표 나시고 난 다음에 연락을 주시게 되어지면 저희가 그룹 수업으로 수업을 진행하거나, 아니면 학교 일정이나 여러 가지 수능 공부 때문에 많은 시간을 쏟기가 어렵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개별적으로 1대1로 화상으로 진행하시거나 방문해서 진행하시거나 학생 맞춤형 면접 프로그램들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